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미국에서 유명 유튜버인 에딘 로스가 지난 8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본인 방송에 초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후 주먹을 지켜둔 전설적인 사진이 담긴 사이버 트럭을 선물하는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카메라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이버 트럭을 타면서 테슬라에 공개적으로 앉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광고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엘비스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로서는 효과적인 선거 운동인 셈이고 에딘 로스로서는 조회수 대박 찬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 12일 월요일 저녁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둘이 만나면 어떤 흥미로운 얘기를 주고받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역할극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이 동상 어서와. 반가워. 그나저나 후원금 고마워. 큰 도움이 되었어. 형님, 전 형님에게 전부를 걸었어요. 당선되시면 테슬라 팍팍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말인데 좀 더 내놔봐. 얼마나요?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말이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매달 4,500만 달러도 부족해? 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형님, 매달 1억 달러씩 쏘겠습니다. 동생 고마워. 내가 당선되면 테슬라 팍팍 밀어줄게. 형님 고맙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예, 제가 재미있게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 유명인사 척 쿡이 테슬라 아다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운영자가 열심히 FSD 버전 11.5를 검증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 X에 올렸습니다. 사이버트럭 최신 버전 12.5를 검증하고 있는데 멋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이버트럭은 FSD가 없다가 이번에 버전 12.5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테슬라에서 2분기 자동차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술을 사용한 주행거리 680만 마일로 1107만 킬로미터당 한 건의 충돌 사고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테슬라 운전자의 경우 주행거리가 145만 마일로 233만 킬로미터당 한 건의 충돌 사고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통안전국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행거리가 67만 마일로 107만 킬로미터당 한 건의 충돌 사고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 차량에 비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이 사고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테슬라는 사고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차량 하재 사고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차량 하재 사고는 주행거리 1억 3천만 마일당 약 한 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주행거리 1,800만 마일당 차량 하재가 한 건 발생했다는 미국 교통부 데이터보다도 현저히 작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하재 데이터가 구조물 하재, 산불, 방화 및 차량과 관련 없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하재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배터리 관련 하재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차량 유지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차량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간 총 6,736kW를 충전하여 총 충전 비용은 하나로 환산하여 53만 7,655원인데요. 슈퍼차저에서 63%가량 충전했고 집에서 23% 충전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를 휘발유 차량으로 운전했다고 환산하면 500만원이 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무려 449만 3,877원을 절감했습니다. 만약 5년을 탄다고 가정하면 2,246만원을 절감하여 모델 Y 차값의 절반 수준입니다. 유지비가 엄청나게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 리비안, 르시드의 비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를 비교하면 테슬라는 1년에 10억 달러로 하나 약 1조 3,783억 원을 지출하는 데 비해 리비안은 4억 2,800만 달러로 하나 약 5,899억 원으로 테슬라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빈익빈 부익부의 게임입니다. 루시드는 이보다 더 적은 2억 8,700만 달러로 3,955억 원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28%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을 비교하면 테슬라는
연간 250억 달러로 하나 약 34조 4,575억 원이고, 리비아는 11억 6천만 달러로 1조 5,988억 원으로 테슬라에 비해 매출액은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루시드 매출액은 2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27억 5,660만 원으로 나누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테슬라에 비하면 껌딱지입니다. 이번에는 청라 벤츠 자동차 화재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재난 차량은 벤츠 EQ1로 파라시스사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배터리사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CATL이 20%가량 더 저렴한데, 파라시스사는 이보다 20%가량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벤츠처럼 고급 차량이 완전 스타일국이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진화가 안 되니 8시간을 탔고, 그러면서 주차장 내 100여 대가 다 탔는데, 그 중에 테슬라는 겉은 시커먼데 속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웨드비치 증권사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지금이 테슬라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로보택시 이벤트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분할 매수로 삼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2029년까지 길게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뉴스에 따른 주가 움직임은 예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날 것이고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버티면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큰 수익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증시가 대폭락 이후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 야간 선물은 상승 중에 있으니 앞으로 주가는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9월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0.25%가 아닌 0.5% 인하는 빅스텝을 해야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2회가 아닌 3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를 3.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